TV조선 미스트롯 시즌4의 첫 방송은 시작 전 기대치와는 다소 다른 방향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남겼다. 네 번째 시즌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 그리고 반복된 오디션 포맷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시작 전 분위기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다. 실력 있는 참가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첫 회가 끝난 직후의 반응은 분명히 달라졌다. 예상보다 많은 실력파들이 등장했고, 적어도 음악적 완성도와 무대 밀도면에서는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연속해서 제시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의 서사가 아니라 실제로 노래가 중심이 되는 장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첫 회는 의미를 갖는다. 첫 방송 전체를 관통한 인상은 균형이었다. 극단적인 천재형 참가자나 압도적 스타가 튀어나왔다기보다는 각 부문별로 고르게 준비된 참가자들이 자신의 몫을 해냈다는 느낌이 강했다. 이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강렬한 한방을 기대했던 시청자에게는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즌 초반부터 기본적인 음악적 신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첫 회의 무대를 꾸민 14명 중 11명이 올 하트를 받았다는 결과는 심사 기준이 느슨했다기보다는 참가자들의 평균 완성도가 예상보다 높았음을 시사한다. 유소년부에서 등장한 윤서는 첫 회의 감정선을 가장 분명하게 흔든 참가자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사의 상처를 꺼내들며 어머니를 떠올리는 서사 위에 노래를 얹는 방식은 자칫 진부해질 위험도 있었지만, 노래 자체가 그 서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감정 과잉으로 흐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계절이라는 곡 선택 역시 연령대에 비해 과감했지만 오히려 그 간극이 진정성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마스터석에서 눈물이 터져나온 장면은 연출의 산물이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까웠다.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와 이를 감상할 수 있는 가창력이 동시에 작동할 때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대학부에서는 보다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다. 첫 주자로 나선 윤예원은 안정적인 기본기는 갖추고 있었지만 무대를 장악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했다. 19하트라는 점수는 완성도가 낮아서라기보다 경쟁 구도 안에서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약했다는 평가에 가깝다. 무용을 전공한 유수비 역시 표현력에서는 장점이 있었으나 노래의 중심을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호흡과 발성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반면 길여원은 꽃바람 무대를 통해 대학부 첫 올 하트를 기록했다. 이 무대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테크닉이 아니라 곡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톤으로 소화했다는 점에 있다. 미스트롯 시즌4의 최초의 올 하트라는 상징성보다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유소년부는 첫 회의 또 다른 중심축이었다. 4명 모두 올 하트를 받았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심사가 관대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무대의 절을 보면 납득할 만한 흐름이 있었다. 배서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발성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고, 안 올 거면서라는 곡을 통해 자신의 음역 안에서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단순히 잘 부른다는 표현보다 노래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무대였다. 전하윤은 연변 출신이라는 배경, 9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됐지만 진짜 경쟁력은 무대 장악력에 있었다. 3살 때부터 노래를 불러왔다는 설명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무대를 보면 분명해진다. 어린 참가자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불안정함이 거의 없었고, 관객의 시선을 정확히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었다. 김수빈은 이전 시즌 출연 경험이 있는 참가자로 성장 서사가 비교적 분명했다. 소년부와 유소년부를 거쳐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변화가 아니라 가창의 구조 자체가 단단해졌다는 점을 보여줬다. 무슨 사랑이라는 곡을 통해 감정 전달과 발성의 균형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올 하트를 받았다. 이처럼 유소년부는 감정, 기술, 성장 서사가 균형을 이루며 첫 회의 온도를 적절히 끌어올렸다. 타장르부는 이번 시즌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문이었다. 소프라노 주신 박홍주의 평행선은 클래식 발성을 트로트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질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과도한 성량 과시는 없었고, 곡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장점을 조절하는 방식이 성숙했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무대는 단연 홍성윤의 만개화였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국악 전공자로서 국악적 요소를 트로트 무대에 억지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가야금을 연주하며 시작된 도입부는 시각적 효과를 넘어 음악적 설득력을 갖고 있었고, 중반부에서의 감정 전환은 곡의 서사를 확장시켰다. 김용빈이 진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이 무대는 첫 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황이라는 국악기를 들고 등장한 허세롬의 서울탱고 역시 장르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국악기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리듬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디밴드 출신 신현희는 며느리의 노래를 통해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결을 보여줬다. 오빠야라는 히트
히트곡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트로트 문법 안에서 자신의 색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결과적으로 타장르부 4명 모두 올 하트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시즌이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꽤 진지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현역부에서는 보다 냉정한 잣대가 적용됐다. 6년차 현역 김사나는 비나리를 선택하며 국악 출신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정면히어 꺼냈다. 국악을 버렸다는 발언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트로트 무대에서 새롭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의지는 분명했다. 무대 자체는 완성도가 높았으나 국민 마스터와 선배 마스터의 평가에서 각각 9하트를 받아 총 18하트로 예비 후보에 머물렀다. 이 결과는 실력 부족이라기보다는 현역이라는 타이틀에 부여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반면 8년차 현역 김혜진은 돌팔매 무대를 통해 올 하트를 받으며 안정적인 현역의 힘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봉천동 김수희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 하트를 받으며 호기심을 극대화했다. 정체를 숨긴 채 실력으로 먼저 평가받는 방식은 서사의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했다. 이 참가자의 정체가 이후 방송에서 드러나면서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시즌 전개의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다. 첫 회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스터석 구성의 변화는 심사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주영우는 초반에 자리했다가 중반 이후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은 편집상의 선택일 수 있으나 심사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경영 프로그램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은 신뢰의 핵심이다. 마스터 예심이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는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진호를 남겼다. 실력파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각 부문이 나름의 개성을 유지하며 균형 있게 전개됐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시청률로 향한다. 미스터트롯 시즌3의 첫 방송 시청률 12.9%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현역 가왕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 것인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이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지상파와 종편을 넘어 OTT로 시청 행태가 분산된 상황에서 음악 예능이 예전과 같은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약 미스트롯 시즌4가 첫 방송에서 이전 시즌의 기록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다면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반복된 포맷 속에서도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증거이자 시즌 전체 흥행을 예고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첫 회에서 확인된 음악적 잠재력과 참가자들의 평균 완성도는 이후 회차에서 충분히 반전을 만들어낼 여지를 남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끝까지 음악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첫 회는 적어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